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수학의 정석 일단은 7단원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자,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에서 일단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호도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 호도법. 이렇게. 호도법. 자,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호도법은 있잖아. 일단 각의 측정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각도기 있잖아. 반원처럼 생긴 거.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마 알 수도 있겠지만 60분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1번 60분법. 그럼 60분법이 뭐였냐면 요거에 언제부터 생기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딱히 알려진 바는 없대. 60분법은 그런 게 알려진 바가 없이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측하기를 옛날 뭐 바빌로니아 시대 때 그 바빌로니아인들이 60진법 수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설은 있대. 그때는 뭐 1년도 365일이 아니라 360이었거든. 왜냐면 한 바퀴가 360이잖아. 그래서 60분법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이렇게 평평한 각 있잖아. 이 평각은 180도잖아. 이 평각을 180등분을 해서 한 칸을 1도로 삼은 게 60분법이야. 그러면 아니 180등분 했으면 180분법이라고 하지, 나누는 방법이니까 왜 60분법이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또 1도를 갖다가 이번에는 1도를 60등분을 하래. 60등분. 1도를 60등분해서 이 한 칸을 1분으로 삼으래. 예? 그러니까 약간 이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 단위랑 똑같다는 걸 알아. 1시간은 60분. 맞잖아. 맞아요. 1분은 60초. 이런 느낌처럼 이번에는 1분을 갖다가 요 마찬가지 요 한 칸을 잡아와서 요 녀석을 또 이 한 칸을 60등분을 한 다음에요. 이 한 칸을 60등분 한 다음에 또 그놈의 한 칸을 1초로 삼으래.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분, 초의 단위랑 똑같아. 즉 1도는 180도를 어떻게 보면 평평한 평각을 180등분해서 한 칸은 1도다 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크기 1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숫자 크기 1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더라. 두 번째, 1분이라는 것은 요 1도를 갖다가 다시 한번 60등분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1도는 60분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1분은 60초인 거고, 요런 느낌. 자, 요런 단위를 쓰는 게, 도분초 단위를 쓰는 게 60분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각도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해. 그냥 이름만 이런 느낌이다를 알면 돼.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혹시 루트 2도 같은 거 혹시 들어봤나? 루트 2도 재봤냐? 아니요? 그러네? 루트 2도 실제 존재하는 실수인데 루트 2도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 요 60분법은 되게 간편하고 편하긴 건 사실이야. 쉽잖아 또. 그런데 얘는 유리수인 각들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요 무리수인 각은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각의 측정법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는 뭐 유리수만 존재했으니까 그러다가 무리수라는 게 또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제 각의 측정법도 이걸로는 유리수밖에 측정을 못하니까 무리수인 놈들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의 측정법이 필요하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가? 자, 그래서 나온 게 호도법이야. 이렇게 호도법. 호도법은 있잖아. 그 정의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 원 위에 어디엔가 호의 길이가 얼만큼 되게 한번 설정을 해보래.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R이 1로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고 커지면 커지니까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뭐 R의 크기에 따라서 요렇게 크기 변화는 있겠지만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겠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때를 우리는 1호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각의 측정법을 만들었대.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뭔 소린가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연구해보고 이런 느낌이면 정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느낌은 이거야. 호도법을 이 느낌으로 기억을 할게. 호의 도량으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할 때는 그만큼 편리해야 되고 기존보다는 더 사용하기가 수월해야 돼. 근데 호도법은 기존 방법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계산을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호도법으로 할 거란 말이야. 왜? 더 어렵지만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계산이 되게 수월해졌거든. 진짜입니까? 자,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의 도량으로 각의 크기를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도량이 뭐예요? 강의 너비예요? 강의 깊이예요? 어떤 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량은 뭐냐면 바로 이거 같아. 호의 길이에 대한 대한이 분모지 반지름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만큼 커질 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이야. 파란색 좀 잠깐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이야. 호의 길이의 비율. 어떤 강의 깊이나 강의 너비를 얘기한 건 아니고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뜻한단 말이야.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다시 60분법을 잘 사용해 왔어. 큰 무리 없이 뭐 잘 사용해 오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유리수만 있을 거라 믿었는데 무리수라는 수를 발견을 했거든. 자,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써왔던 60분법으로는 무리수인 각을 표현하기가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새로운 각의 측정법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호도법이더라. 자, 호도법은 아까 정의는 말했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그 원위에서 호의 길이를 R을 생각하면 부채꼴의 크기, 즉 R의 크기가 아무리 줄어들고 커진다 할지라도 그때 중심각은 일정한데 그때를 1라디안으로 삼은 게 호도법인데 단순하게 이런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정의만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이 나름 해석을 해봤다고. 호도법은 호의 도량으로 호의 도량. 원래 수학은 그렇잖아. 이 이름 속에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호의 도량으로 각의 크기를 측정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강의 깊이나 강의 너비 그런 것보다도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도량으로만 인지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중심각을 정의할 수가 있대.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이 분모로 가는 거잖아.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는 거잖아. 기준량, 비교량. 초6대 배웠나? 기준량, 비교량.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라디안, 레이디언. 그래서 줄여서 라디안, 레이디언이 제일 낫네. 그래서 중심각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이게 단위가 되는 거야. 이 비율로 우리가 측정을 하자. 그게 바로 호도법이란 말이야. 호도법. 즉 선생님, 호도법이 어려운데 뭐를 기억하면 됩니까? 이거를 기억하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중심각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이 말만 기억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 이 말을 기억하면 호도법이 조금 와닿을 거야.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이런 느낌. 이게 호도법의 정의의 시작입니다. 됐죠?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호도법과 60분법을 비교 분석을 해볼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까지 60분법을 잘 사용했는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고 뭐가 달라졌고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봐야지. 자, 그래서 반원 하나를 그려놓고 생각할 거야. 왜 반원이죠? 반원이 각도기 모양이잖아. 그러네. 자, 반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호의 길이 얼마야? L. 호의 길이 얼마?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반절이니까 다음과 같이 파이 R인 걸 일단은 구해놨어. 자, 생각하자. 첫 번째, 60분법 대 호도법. 자, 60분법에서 요만큼은 180도인 게 분명해. 그러네? 근데 이걸 호도법으로 하면 얼마큼 비율로 표현되냐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반지름이 요만큼일 때 이만큼이 늘어났잖아. 이만큼이 비율이잖아. 이만큼. 그만큼이 얼마냐면 파이얼. 파이얼. 자, 여기 도라고 단위 썼지. 얘가 단위면 이 호도법의 단위는 비율. 라디안을 써줘야 돼. 요렇게. 아, 선생님, 파이가 180도입니까? 맞아!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라디안 안 썼잖아요. 당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쓴 거야. 파이가 180도라고 기억을 해줘도 돼. 좀 정확히 쓰면 파이 라디안이 이제 180도겠지. 그럼 1도는 180도의 파이라는. 와우! 똑똑하다! 즉, 숫자 크기 1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 그 녀석 맞아. 그러니까 신기하게 3. 얼마가 180도 정도 되는 거야. 되게 웃긴다. 그러네? 그러면 방금 도원이 뭐라 그랬죠? 1도가 그러면 얼마인 거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정도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반대로 1 라디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 정도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제한해놓고 한 요 정도 되겠다. 뭐 그거를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기억할 거는 파이가 180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아. 자, 그 다음 그러면 파이가 180도인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자. 좋아. 그러면 예를 들면 2분의 3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자, 굉장히 쉬운 거 하나 보여준다. 이렇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적에는요 되게 쉬워. 이 파이를 뭘로만 바꿔치기 하는데 180도. 그러면 만사 형통!
몇 도야? 270도. 되게 쉬워. 2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라디안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파이를 뭘로 바꿔라? 180도로 바꿔라. 몇 도? 90도. 너무 쉬웠네요? 그래 다행이다. 3분의 2파이는 그러면 120도. 그래서 파이를 도로 바꿀 때는 호도법을 60분법 바꿀 때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그냥 바로 끝나. 너무 쉽네. 자, 근데 반면에 이번에 도를 갖다가 180도를 갖다가 이제 바꿀 거야. 120도 정도 해볼까?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약간 원리는 이렇다. 120도는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호도법으로 바꿀 거잖아. 근데 120 곱하기 1도라고 생각을 해봐. 120도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 파이랑 180이랑 똑같으니까 요 1은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180도를 해주고 파이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네 둘이 지금 같다고 써있잖아. 약분하면 1 되겠네? 맞지? 굳이 한다면 그러면 도끼리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6, 3, 18, 6, 20이니까 3분의 2파이야. 뭐 하세요? 어렵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원리는 이런데 냅다 180으로 나눠버려. 그리고 파이만 붙이면 끝. 진짜요? 진짜로. 자, 60도를 바꿔라. 일단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 라디안만 붙이면 끝. 되게 쉽단 말이야. 30도를 바꿔봐. 180으로 나눈 다음에 그대로 쓰고 파이 라디안만 붙이면 끝. 이게 끝이야. 굉장히 쉽게 알려줬어. 다시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 몇 도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요거 대신에 180도 때려 넣어서 120도요 바로 해도 되고, 또 12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세요.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 라디안만 붙이면 끝. 3분의 2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해줘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처음에 호도법에서 각변환까지 한 거야. 요 느낌? 별거 아니죠? 천천히 몇 개만 한번 해보자. 자, 정석을 하는 이유는 사전처럼 자기가 잊어버릴 때마다 읽어봐라 그런 의미로 정석을 선택을 한 거야. 자, 84쪽부터 85쪽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 보기 한번 풀어보세요. 파이가 나오면 180도로 바꾸고 다시 호도법 바꾸려면 180도로 나누고. 네. 너무 쉽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히읗자가 잘 안 쓰네. 여기 이제 골목길 쪽이 내려가다 보면 칼국수집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맛집이 있던데? 엄청 맛있던데 칼국수? 어디요? 이제 안 먹어봤어? 여기 어디로 말해야 되나? 이쪽 꼬마김밥 쪽으로 가다가 좀만 더 내려가면 칼국수집 하나 있거든? 그럼 꼭 가봐. 이 동네 살면. 나도 요즘에 가봤는데 거기 막 거기 칼국수 맛집도 많이 찾아다녀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있는 메뉴 다 먹어보려고. 콩국수, 뭐 비빔국수, 들깨 칼국수 많이 있더라고. 매일 가서 먹고 있어 지금. 자,
두 번째는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넓이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공식을 외워보자. 자, 외워본다. 자, 일단 요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오케이? 비례라는 말은 정확히 이해해야 돼.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늘어나고 호의 길이가 3배 늘어나면 중심각도 3배 커진다는 뜻이야. 중1 때 배웠지? 또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도 부채꼴이 빠졌네. 그러면 여전히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적에는 중심각으로 하는 거야. 중심각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원을 하나 냅다 그려놓고 자, 부채꼴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요 부채꼴에 대해서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넓이를 S라 하고 요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 선생님 도가 아니고요. 봐봐 주제가 그렇잖아.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각을 호도법을 갖다가 쓸 거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심각과 호의 길이나 넓이는 비례 관계. 요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호의 길이. 이걸 한번 해볼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자. 여기를 얼이라고 해. 자, 전체 중심각 몇 도야? 전체 중심각 몇 도야? 도로 했을 때 360도 대. 그 다음 여기 뭐라 써있어? 세타 라디안은. 그러면 얘를 갖다가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파이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 그렇습니다 형님. 똑똑하십니다. 2파이 라디안 대 세타 라디안은 호의 길이, 전체 호의 길이, 둘레 길이 2파이 어리지. 그거 대 부채꼴 호의 길이 L. 맞잖아.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라고. 그러니까 중심각의 비율만큼 호의 길이도 비율이 일정하다고 해서 식을 세운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라디안끼리 약분 가능해. 단위끼리 약분 가능.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야 되니까 2파이 얼 세타는 2파이 L이야. 자, 안녕 파이 잘가 다 날려버리면 결론적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뭘로 정리되냐? 알세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알세라. 이게 뭐예요? 외워야 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2파이 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했다면 지금부터는 알세타 하면 돼. 알세타. L은 알세라. L이 뭔가 안다는 건가? L은 알세라. L이 뭔가를 안돼. 자, 호의 길이는 L이 뭔가가 안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다. L은 알세라.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알세라. 적어놓자. L은 알세타. 이때 세타는 라디안, 호도법. L은 알세타. 자, 얘를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자, 예를 들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60도입니다. 반지름이 5입니다. 호의 길이 구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 계산하면 a 6분의 1에다가 약분하면 3분의 5파이.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귀찮지만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 180 나눈 다음에 파이 붙이기로 했지.
180 나누고 파이 붙여봐. 3분의 파이. 검토해봐. 180 넣어봐. 60 나오잖아.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L은 알세라니까 얘네 둘이 곱하는 것만으로 끝! 편리하잖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L은 알세라. L이 뭔가는 안 돼. L은 알세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그냥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요 길이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 L은 알세라. 됐어요? 자, 요 느낌으로. 그래서 자면 안 돼? 한 명 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힘들지? 잠 못 자잖아. 거의 늦게 잤어? 몇 시 잤어? 어제 2시. 너 일찍 잔 거야. 5시 자는 사람도 있어. 일찍 잔 거야. 6시 자는 사람도 있어. 6시. 근데 너무 8시 자는 사람도 있어. 6시 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 가면 6시 자는 사람이 있어. 잠 안 자. 말도 안 들어. 근데 다음날 계속 졸아. 자, 어쨌든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 한번 해보자. 부채꼴 넓이. 자, 해본다. 넓이도 역시 중심각과 비례 관계. 그러면 전체 중심각, 한 바퀴 중심각 뭐야? 2파이 라디안. 유도하는 건 굉장히 쉽다. 야, 요 부채꼴 중심각 세타 라디안. 전체 넓이 얼마야? 파이 얼 제곱. 원 넓이 모르는 사람 없지? 요 부채꼴 넓이 S라 두자. 아까랑 똑같은 전략으로 한다. 라디안 삭제. 그 다음에 내항해고 외항해고. 이 파이 S는 파이 얼 제곱 세타. 따라서 S는 파이 날려버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외워야 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이때 알세라가 뭐였지? 누가 안다 그랬지? L. L은 알세라. 그러니까 2분의 1 RL로 바꿔도 돼. 2분의 1 RL. 삼각형 넓이처럼 2분의 1 밑변 높이. 그렇게 해도 돼. 밑변 높이. 이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L. 자, 근데 이게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하면, 넓이 S라고 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런데 요거를 살짝 사용하면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3개 외워야 돼. L은 R세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정확하게 외웁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L은 R세라. 자, 정확하게 외운 상태에서 우리가 86쪽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공식 보면 나와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서 잘 나와 있지. L은 R세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정확하게 외웁니다. 어드바이스 잘 봐야 돼. 자, 여기에서 세타는 60분법에 의한 단위가 아니라 호도법에 의한 단위라는 사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확하게 보고 보기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너 주말에 하러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잘 쉬었어? 알아? 왜? 아, 컨디션 안 좋아서? 아파서 그랬구나. 아, 그래 다음 주가 하자. 따로 와서 그래도 해야지. 수학은 꾸준히 해야 돼서. 왜냐면 너 집에서 따로 수학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학원 빠지면 안 돼. 일단 너 스타일 자체가 학원 와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와서 꾸준히 풀어야 돼. 수학. 자만하면 안 돼. 아무리 잘해도 꾸준히 해.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 있대. 그러면 오해하지 말게 뭐냐면 얘들아, 어디를 봐도 호의 길이 그 말이 아니잖아. 둘레라잖아. 둘레. 부채꼴을 그리면 둘레라고 하면 요 반지름 두 개랑 요거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8을 준 거는 2R 더하기 L이야. 그게 8이래.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뭔데?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지만 2분의 1 RL도 된단 말이야. 그게 4래. 맞죠? 그럼 너무 쉽다.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 그러면 L은 8-2R이라고 정리해놓고 2분의 1 RL은 4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L 대신에 8-2R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 이 던져버리면 8R 마이너스 2R 제곱은 8. 그리고 던지면서 2로 나눠버리면 되지. 4는 0. 자, 그랬더니 R이 2가 나와버리네. 근데 이제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심각은 R분의 L 아까 외우라 그랬지. 그러면 2분의 여기다가 2를 넣으면 4니까 L도 4. 따라서 답은 2라디안이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마찬가지로 우리 둘레가 80이래요. 그러면 RRL인데 2R 더하기 L이 80이야. 자, 넓이는 2분의 1 RL이야. 자, 생각하자. 봐봐. 어이. 뭐를 알려줬어? 합. 뭐 물어봤어? 곱의 최대. 합소 곱대. 뭐 때리면 돼? 산술기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잘한다. 열심히 했네. 바로 알아들은 거 보니까. 그러면 2R도 양수고 L도 양수. 얘가 A, B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산술평균을 구해.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곱해평균. 2RL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누가? 왼쪽이 절대적으로 크다. 자, 그렇다면 얘가 80이니까 약분 때리면 40. 40이죠? 자, 제곱 때려버리면 1600은 2RL. 자, 여기 2분의 1 구하는 거니까 뭘로 나눠버려? 4로 나눠버려. 400 2분의 1 RL. 따라서 최대 얼마? 400.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 넓이는 400인 거고, 그때 중심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게 등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했냐면 얘랑 같을 때. 따라서 2R이랑 L이랑 같을 때니까 2R, L 같다. L 하나가 얼마야? 40인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R은 얼마고? 20이고 L은 40이니까 중심각은 20분의 40이니까 2라디안이 답이겠지? 이거 등호 성립조건 되게 중요해. 원래는 2차 함수에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는 산술기하가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쓰면 돼. 합보 끝. 됐죠? 자, 마찬가지로 유제 거기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냥 유제 풀어보고 10분 쉬자.